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용어가 익숙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생산관리. 오늘 생산관리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지난번에 보험 얘기했잖아, 보험. 그지? 보호, 이제 설계부터 시작해서 뭐 도면이 나왔어. 도면이 나오면은 도면을 가지고 뭐 애미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봄을 만들어. 그 봄을 만들면은 봄 만들어서 생산 관리해서 이제 자재 쪽에다가 사달라고 하고 막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일단 자재가 들어왔어요. 예? 자재가 일단 뭐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생산 관리가 이제 말 그대로 생산 관리. 생산에 대한 일정, 비용, 뭐 재고, 전체적으로 이 말 그대로 관리, 매니지먼트를 하는 부서가 이 생산관리 부서예요. 그리고 그 업무를 우리가 생산관리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데이터들은 모든 생산에서는 페이퍼웍을 안 하죠. 그죠? 생산은 말 그대로 생산밖에 안 해. 빡빡빡.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만들어지고 여기에다가 내가 생산 작업자다. 그럼 나한테 저기 매니팩처링 엔지니어가 작업 공정서를 줄 거고, 그리고 생산 관리에서 자재하고 이런 것들을 나한테 갖다 줄 거라고. 그럼 난 생산 작업자는 매니팩처링 그 작업 공정서를 보면서 작업을 하면 돼. 자, 그런데 나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누가 해주냐면은 이 생산관리부서에서 해주는데, 거기서 하는 역할이 뭐 생산 계획을 수립하죠. 이 물건을 언제까지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그런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 보면은 영업, 사업관리가 있어. 영업하고 사업관리. 영업은 일단 뭐 저기 계약을 땄으면 끝이야. 근데 사업관리가 이 고객하고 협의를 합니다. 야, 1호기는 뭐 2022년 뭐 5월 31일까지 도착하게끔 해라, 미국에. 그리고 뭐 2호기는 뭐 언제 뭐 6월 30일까지 도착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사업관리하고 고객이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생산관리한테 줘요. 생산관리한테 준다고. 그럼 생산관리에서 이걸 가지고 스케줄을 잡는 거야. 뒤에 이제 스케줄을 잡는 법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 생산관리가 이 스케줄을 잡는, 상세 스케줄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세 스케줄에 따라서 그 현장에 어디에서 일을 하세요 라고 작업 지시를 내려. 뭐 저기 용접반에서 이거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작업자는 용접반에서 뭐 3명이 투입돼서 하십시오라고 생산관리부서에서 그 오다를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재는 여기 용접하는 쪽에다가 자재를 갖다 줘야겠지. 그거는 내가 생산관리가 자재 부서 가서 자재를 갖다가 이 부서에다 갖다 주죠. 생산부서에.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면은 뭐 이렇게 생산하고 뭐 어쩌고 해서 이제 마지막 납품도 생산관리에서 합니다. 생산관리에서 딱 해서 이게 제품이 나왔어. 그럼 요거 저기
뭐지 그거? 뭐냐면 저기 포워딩 회사 그 배 확보하고 뭐 이런 쪽에다가 이거를 갖다 줘요. 포워딩 회사에다가 딱 줍니다. 요거 우리 거 5월 30일까지 미국에 도착하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그쪽에 의뢰를 하지. 그러면 그 포워딩 회사에서 와서 이 물건을 들고 가서 배 싣고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납품의 어떤 그 지시까지 하는 게 생산관리 부서의 역할입니다. 자, 다시 생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봅시다. 일단 생산 준비가 있죠. 도면관리, 공정 설계를 해서 기술부서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에서 부품 제작을 합니다. 절삭, 황금, 튜브, 복합, 특수공정 이런 가공 작업을 해요. 이것도 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요번 학기 동안에 계속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조립. 부품 한 다음에 조립하고 조립 끝나면 최종 조립해서 이게 이제 그 생산의 어떠한 그 흐름도죠. 그러면은 요 밑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생산관리 부서의 역할이에요. 자, 뭐 생산의 어떤 기본은 뭐 인풋에서 공정이 진행돼가지고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제 생산관리의 업무를 가장 쉽게 표현하는 거야. 뭐 생산관리가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면은 내가 생산관리 부서다. 그러면은 이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여기 있지만 PDCA 차트라고 해요. 생산 관련은 플랜, 생산 계획의 기본 생산 계획, 실행 계획을 만드는 게 플랜. 그 다음에 두 생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줘.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칭 공정 관리라고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C 체크. 뭐 자재는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점검 액티비티도 생산관리에서 하집니다. 끝나고 나면은 실적, 사후관리, 액션. 사후관리라는데 생산하고 나면은 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만드는데요 100원 들었고요. 요 100원 만들 때 100원 들었고요. 기간은 2달 걸렸고요. 여기에 작업자는 3명이 들어갔고요. 또 이거 하고 나서 결함은 몇 개가 나왔고요.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액션, 사후 관리를 해요. 여러분들 사장이면은 알고 싶을 거 아니야. 이거 좀 팔았어. 100원에 팔았는데 도대체 이거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 거야? 또 작업자는 몇 명이 작업을 한 거야? 이걸 알고 싶어 하거든, 사장은. 근데 그거는 사장이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생산에서의 기본이잖아. 그래야지 다음번 생산 투입할 때 작업자가 너무 많이 들어갔네? 적게 들어갔네? 기간이 너무 짧네? 길네? 이것들을 코렉티브 하잖아. 코렉션을 하잖아.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사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거. 자, 이제 생산 관리 업무가 이제 다시 생산 계획 쪽의 업무와 크게 생산 계획과 자재 수급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일단 생산 계획을 수립해. 그리고 작업 지시서를 내리고 공정 관리를 하고 실적 평가 앞에 나온 PDCA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이건 생산 계획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자재 관리 부서에서 자재를 갖다가 생산에 뿌려주죠. 그것도 생산 관리에서 합니다. 그리고 뭐 자재도 일단 불출을 받고 창고 가서 저기 알루미늄을 뭐 몇 킬로 주세요라고 불출을 받아서 현장에다가 불출을 하고 또 조립 같은 경우는 원자재로 그러니까 조립은 원자재로 해서 조립은 안에 들어가는 게 부품. 이거는 원자재로부터 만들죠. 원자재. 그렇지만 또 여기 들어가는 게 여기 있다시피 사내 제작품, 해외 도입품, 협력업체 구매품, 일반 구매품, 관급 지원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관급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커스터머,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제품이야.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왜? 이런 건 만약에 미국에 우리가 항공기를 제작해서 그처럼 드론을 제작해서 납품하는데 드론의 핵심 요소는 우리 보고 안 준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회사가 요거를 주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공부품 해서 우리가 제작을 안 하게끔 하는 거예요. 요즘 대표적인 예로 그 어디야 DMI인가? DMI에서 지금 드론을 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드론을 누가 제작하냐면 우리 학교하고 협약을 맺은 소음을 테크라는 데서 드론을 제작해. 그런데 그 드론의 핵심 부품이 뭐였냐면은 배터리였어. 그 배터리를 저기 부산에서 직접 들고 와서 그 드론 조립하는 데다가 지들이 껴. 다른 사람들 못 건들게. 왜? 이게 핵심 기술이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관급 지원품이라고 합니다. 관급 지원품.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매 현황 관리도 뭐 자재 수급 부분의 업무 중에 하나죠. 뭐 지금 퍼체이싱, 지금 내가 원자재를 사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언제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구매 현황 관리에서 합니다. 협력업체 납품 관리 또 마찬가지. 굉장히 이 업무가 많죠. 굉장히. 그런데 보통 이 생산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보통 이 산업공학과 전공자들이 많이 해요. 산업공학 또는 경영학 전공자들이 많이 이제 생산관리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항공사에서의 그 이제 대기업의 어떤 기본적인 그거는 업무의 어떤 배우는 거는 항상 웬만하면은 이런 사람들도 다 기술에 집어넣습니다. 기술.
기술에 집어넣어서 몇 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관리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생산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 전체를 다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너무 신입 직원을 갖다 놓으면은 너무 신입 직원을 갖다 놓으면 이게 못해. 이제 그거는 그 회사의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든 대졸 신입 직원들은 무조건 기술에 갖다 놓습니다. 기술에 갖다 놓아가지고 여기 있지만 이런 것들 도면 관리, 공정 설계 이런 업무들을 먼저 한번 배우도록 해요. 그러다가 좀 나쁜 얘기지만 이제 못 버티는 애들이 있어, 기술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몇 년 후에 이제 일로 보내지, 생산 부서, 그리고 이제 생산 관리 부서로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좀 생산 관리 부서는 좀 어떻게 보면 경력이 좀 있어야 돼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약간 경력 있는 사람들 많이 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가면은 구분이 없어요. 중소기업 가면 다 합니다. 네? 중소기업 가면은 뭐 생산 준비도 생산 관리가 하고 기술도 생산 관리가 하고, 그러니까 어떤 뭐 내가 생산 관리입니다, 내가 기술입니다 이런 거 없어. 중소기업 가면 다 해야 돼. 기술도 해야 되고 생산 관리도 해야 되고, 생산은 안 하지.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생산량도 적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다시 맨 앞에 나온 거 다시 한번 리피트 하는 건데, 용어가 되게 뭐 복잡해요. 뭐 프로 사이즈 결정, 뭐 목표 매너 설정, 뭐 계획 반영, 호기별 매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보고서들도 많이 써야 되고, 뭐 프로 사이즈 이런 것도 결정이 돼야 되고 다 해. 근데 생산 관리가 여기 보면은 뭐 아까 이거 뭐 인력들, 그리고 뭐 평준화 계획을 해가지고 뭐 생산이 뭐 이번 달에는 5개 생산하고 다음 달에는 뭐 10개 생산하고 이렇게 하면 들쭉날쭉하잖아. 그럼 투입 인원도 들쭉날쭉해지고 또 자재 사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 평준화 계획도 수립하고, 또 목표 매너를 또 확정을 줘야 돼. 여러분이 내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인데 요거 만드는데 요즘 생산기술에서 요거 만드는데 4명이면 됩니다라고 생산기술에서 얘기를 해줬어.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이 생산관리하고 생기가 이제 결정을 해. 야, 요거 4명이면 된대. 생산기술. 그러니까 이제 생산관리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4명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5명 해줘. 이런단 말이야.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생산관리는 많이 넣고 싶은 거야, 여기다가. 왜? 나중에 리포트 쓸 때 편하려고. 왜? 4명을 투입해서 잘못해가지고 4.5명이 생산을 해봐, 이거를. 그러면 생산 효율이 떨어지잖아. 사장님한테 욕먹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을 많이 넣고 싶은 거야, 여기에. 그리고 생산 관리는 약간 생산편이거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저기 사람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나중에 욕먹을 일을 좀 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목표 매너를 서로 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만드는데 4명이면 되네. 자, 일단 뭐 확정이 됐어.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작업 지시를 때려가지고 4명이 여기로 들어가게끔 해서 생산해서 이제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보고서를 계속 작성을 해서 얘들이 생산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업무 들어가서 이제 생산 계획 수립한다고 그랬죠. 생산 관리 업무 중에. 그래서 이제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 여기 뭐 내용이 많아요. 뭐 뒤에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생산 계획이 복잡해. 자, 우리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뭐 너무 이거는 이 내용들은 뭐라 해야 되나 생산 관리를 와서 한 1년 정도 헤매다가 이제 실무에 그러니까 조수로 업무를 하다가 이제 내가 사수로 일을 할 때 그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교육을 시킬 때 쓰는 자료예요. 이 자료는.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지. 그렇지만 내가 얘기하잖아. 교수님이 지금 올려놓는 자료들은 그거는 실제 회사에서 그 직원들을 교육할 때 쓰는 자료들이야. 이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한다 할 때 교수님 자료 꼭 가지고서 한번 봐봐. 그때 생산 관리할 때 교수님 자료 중에 그런 게 있었지 한번 찾아보자. 그때 많이 활용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책사라는 얘기 안 하지만 일단 이런 건 시중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책에. 교수님의 어떤 노하우고 교수님이 초당대학교 왔으니까 이걸 강의를 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실무에 나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옥 같은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키핑을 해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업무를 할 때 활용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몇 가지씩만 내가 짚어줄게요. 오늘 수업에는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100을 들었다 그러면 한 99개는 다 버려. 한 개만 기억하면 돼. 알았지? 졸지 말고. 자, 여기 있지만 여기 보면 이거도요. 확정된 사업계획. 이거는 영업부서하고 사업관리부서에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이 백스케줄링이라고 그러거든? 백스케줄링? 백스케줄링이라 해가지고 자 납품이 정해져 있어 이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쭉 해가지고 이때는 뭐 조립을 해야 되고요. 이때는 가공을 해야 되고요. 이때는 원소재를 사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그 원소재 오다를 때려야 되니까 보물 확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백스케줄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나와 이제 스케줄이. 납품은 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거꾸로 했더니 뭐 했는데 현재가 어디냐면은 현재가 이제 스케줄을 했더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데 현재가 지금 여기야. 현재 now. 그러면은 벌써 지났잖아. 오늘 날짜인데 벌써 이것들이 하나도 액티비티가 안 이루어졌잖아. 이거 큰일 났잖아.
이거 벌써 까먹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현재부터 이걸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야. 전투가. 어? 이제 이 각 부서, 기술, 구매, 생산, 뭐 여기서 막, 야, 이 새끼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생산하라는 거야, 이거? 야, 씨, 뭐, 5명 투입해야 되는데, 너 5명 가지고, 3일 만에 만들어낼 수 있어? 하면서 막, 삿대질하고 막 싸워. 그럴 때 이제 목소리 큰 놈이 이길까? 어떻게 할 것 같아? 만약에 지금 스케줄 상으로 보니까 5개월이 걸려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몇 개월? 3개월 만에 생산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개월 만에 생산하려면 1번부터 3개월 만에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 하나씩 다 바꿔봐. 하나. 자기가 어떻게 할 거야? 생각이 없어?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아? 3개월 만에 생산해야 돼, 5개월짜리를. 뭐라고? 협력업체 지원할 것 같아요. 협력업체 말씀해 주신 그쪽에 협력업체? 어떻게 할 것 같아? 야, 자지 마! 너 이렇게 좋으냐? 자, 예를 들면은, 자, 생산의 3요소. 뭐 약간 틀리지만 조금씩. 3M이라고 그래, 3M. 생산의 3요소. 뭐가 있어야 돼? Man. 그리고 머신. 그리고 머티리얼. 사람, 장비, 자재가 있어야지 생산을 할 수가 있어. 3M. 그런데 3개월 만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맨. 사람을 막 투입시켜야겠지. 아까 4명 하는데 이게 줄이니까 야씨 사람 더 투입해가지고 밤새. 그리고 장비도 마찬가지겠지. 장비도 원래 한 대 가지고 할 거를 2대를 가지고 막 투입시키는 거야. 그리고 머티리얼도 마찬가지. 더 많이 갖다가 막 쏟아부어야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걸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아까 얘기 잘했는데 일용직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협력업체, 그지? 일용직 갖다가 써가지고 생산하게끔 하는 거야. 내가 저기 왜 쓸데없이 어쩜 납품하고 나면 끝날 수도 있는데 내가 뭐하러 사람을 채용을 하고 뭐하러 장비를 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거야. 뭐 좀 똘똘한 협력업체한테 아예 물건을 띄워가지고 갖다 줘. 야, 네가 이거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설계를 어떤 공정서 이런 것들을 그냥 협력업체한테 다 줘버려. 그러면 이제 생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오잖아. 여기잖아. 평준화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잖아. 평준화. 몰리지 않게 해야 돼. 몰리지 않게. 나의 자원 가지고. 자,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거 바이어 우리 고객의 납기일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 스케줄링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 있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됐고 요거 평준화 생산이라고 계속 내가 얘기하잖아. 평준화 생산에 따른 부하 및 소요 인원의 변동폭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돼. 요즘 저기 누구야 교수님 아는 사람이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 근데 요즘 무슨 차냐 그거? 아이오닉인가? 전기차 요즘 새로 나온 거 있지? 아이오닉 5. 너무 잘 팔려가지고 작년에 1년 팔릴 게 지금 한 달에 팔린대. 그러니까 엄청나잖아 양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교수님 아시는 분이 이 자동차 이거를 이제 자기는 거기에 맞게끔 라인을 깔아놨어. 아이오닉 5 들어가는 어떤 부품을 만드는데 작년에 1년 생산한 거를 거기에 맞게끔 뿌려놨는데 이게 막 오다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작년에 1년 동안 만들던 거를 한 달 만에 막 납품을 해달라는 거야. 이 사람이 엊그제 사장님이 나하고 통화하는데 그 얘기하는 거야. 죽겠습니다. 라는 거야. 왜 그래? 아니 현대자동차 새끼들이 아이오닉 5 잘 팔린다고 자기 보고 막 1년치를 한 달 만에 막 납품하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거야. 현대자동차에서 그 협력업체한테 몇 대 생산할 거라고 얘기를 해줬거든? 자기는 거기에 맞게끔 셋업을 다 해놓은 거야. 사람, 장비, 멋들 다 뽑아놨는데 갑자기 더 생산하려니까 얼마나 황당해. 그래가지고 막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대. 야, 이 새끼들아, 뭐. 그러니까 이제 일단 현대자동차는 야, 돈 더 줄게 빨리빨리 납품해.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님이 생각해내는 방법이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협력업체. 그러니까 자기 협력업체를 또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자기 또 괜히 말아먹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평준화, 평준화 생산, 이래가지고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여기. 세이프티 타임. 생산관리 담당자는 항상 여기다 숨겨놔야 돼. 세이프티 타임은. 이렇게 짜놨어. 여기다가 우리 뭐 쿠션 타임이라고 그러고 세이프티 타임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숨겨놔야 돼. 숨겨놨다가 왜? 갑자기 4명이 작업하는데 얘가 코로나 걸렸어. 그래서 안 나와. 3명밖에 없어. 근데 갑자기 또 여기지? 장비가 고장났어. 그렇다면 머티리얼이 갑자기 미국에서 저기 한국으로 갖다 줘야 되는데 돈 많이 준다고 일본으로 빼버렸어. 이런 일이 발생해. 이게 비일비재하거든. 그래서 생산관리 담당자들이 이렇게 숨겨놔. 이 쿠션 타임, 이 세이프티 타임. 이거는 안 해놓으면 안 돼. 왜? 야, 세상 일이 탁탁탁탁 절대 안 되거든. 자동화 라인이 아니잖아. 또 항공은 손으로 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세이프티 타임, 쿠션 타임이 필요해. 이런 게. 자, 그리고 하여튼 요 정도 내가 지금 얘기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었고, 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생산은 얘기했죠? 이렇게 부품만 만드는 회사들이 있지,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조립하는 회사가 딱 있죠? 현대자동차는 뭐죠? 조립하는 회사지? 그치? 부품은 다 협력업체가 만들지? 우리 항공도 마찬가지야. 저기 한국항공도 거의 대부분 조립을 해. 뭐 테슬라도 조립을 하지. 부품들은 다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업체들에서 만들어서 갖다 주지. 이렇게 조립을 하지. 그래서 이제 그 조립품의 제작 기간을 결정을 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생산 기술에서 맨아워를 설정을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정말 저거 한 거는 어디 갔냐? 여기 있다. 학습률이라고 있어. 학습률. 학습률. 학습률이라고 있어. 학습률. 학습률이라고 있어. 학습률. 자, 학습률. 뭐 안경 또 얘기하자. 안경 요거 만드는데 며칠 걸릴 것 같아? 본인이 만든다고 쳐봐. 한 달. 한 달? 한 달? 근데 당신이 이거를 100개를 만들었어. 그 100개 만든다면 여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줄겠어, 늘겠어? 어? 네. 아니, 이거 만드는 시간이 맨 처음에 한 달 걸려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네가 100개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거 만들면 줄겠지. 한 달에 안 걸리겠지. 이게 학습률이야. 이게 학습률이야.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야. 러닝 팩터. 러닝 팩터. 러닝 팩터라고 있어. 내가 생산관리 담당자야. 그런데 이거 만든다고 4명을 투입을 시켰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4명이서 처음 만들 때 4명이서 하나를 만들겠지. 그렇지만 이걸 한 100개 만든다면 이거 4명이서 한 개를 안 만들 거야. 어쩌면 3명이서 한 개 만들 거야. 어쩌면이 아니야. 그럼 필수야. 자, 그거는 왜? 숙련도가 높아지잖아. 계속 하다 보면은 쉽잖아. 단순 작업. 얘는 분업화 하는 거야. 얘는 뭐 줄 긋고, 얘는 뭐 구멍 뚫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점점 빨라져. 그게 학습률이야. 학습률. 이거는 조립, 이건 상당히 중요해. 왜? 가공은 기계가 하잖아. 기계가 하니까 기계가 뭐 맨날 똑같을 거 아니야. 한 대 만들 거나 100개 만들면 똑같지. 그렇지만 조립은 뭐야? 항공은 조립이라고 그랬잖아. 사람들이 한다 그랬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스킬을 잡을 때 이거 학습률 이게 있다고. 뭐 밑에 거는 뭐 너무 어려운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신경 쓸 거 없고, 또 학습률도 있잖아. 이제 있어.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학습률이 하는데 얘는 똑똑해가지고 얘는 손재주가 좋아서 얘는 첫 번째 만들 때는 10매너가 들고 두 번째 만들 때는 9매너가 들고 세 번째는 8매너가 들고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손이 느려. 그래서 첫 번째 만들 때는 10매너, 두 번째 만들 때는 9.5. 떨어지는 게 틀려. 누구는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지? 그렇죠? 누구는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지? 기관, 타임. 학습률은 또 사람별로 차이가 있어. 그래서 통상적으로 센터를 잡아. 학습률. 자, 제작기간 결정, 조립은 이제 봤고, 자,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스케줄에 이제 정의를 이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MPS라고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 연간 판매 계획에 대한 생산 계획이다. 해가지고 여기 납품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납품이거든. 뭐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해가지고 쫙 이렇게 납품을 해야 된다라고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 해가지고 이건 걸 회사별로 틀립니다. 일단 MPS라는 걸 수립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고려할 사항들은 뭐 바이오인 납품 요금일, 뭐 인도 조건, 뭐 각종 뭐 일정들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스케줄을 잡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보이나? 여기 보면은 이제 있죠. 자, 뭐 15호기의 가공은 이때 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소조립, 그 다음에 뭐 동체 조립, 최종 조립, 지상 시험, 비행 시험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 보면은 가공이 뭐야? 서드라트 10, 10세트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스케줄이 어때? 똑같지? 그지? 왜? 가공이잖아. 가공은 한꺼번에 생산하는 게 유리하거든. 한꺼번에. 왜? 원자재 기계에다가 딱 기계야, 머신이 기계가 있어. 깎는다. 네? 여기에다가 원소재를 한꺼번에 다 얹어놔. 예를 들면 요만큼 얹어가지고 이거 들었다 놨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기계가 가서 깎는 거야. 이렇게 깎고 또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고 해가지고 뭐 여기 같은 경우 한 번에 5개를 한 번에 생산하는 거지. 왜? 이게 편하잖아. 여러분들 기계를 가공하려면 기계를 쓰려면은 그냥 기계에다 이런 큰 원소재 하나만 갖다 놓고 뚝뚝뚝 잘랐으면 좋은데 이거를 뭐 한 개씩 생산한다고 이거 하나 갖다 놓고 생산하고 다시 내리고 또 다음 거 올리고 다음 거 내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효율이 떨어지잖아. 그냥 한 번만 가서 딱 올려놓으면 기계가 알아서 척척척척 5개를 잘라줄 텐데 뭐하러 한 개씩 만들어. 한꺼번에 만들어야지. 반면에 조립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조립은 순서대로 작업을 해야 되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호기는 틀리지만 호기는 뭐 15, 16 쫙 하지만 가공은 같은 날 이루어지지.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제작된 부품들이 이제 하나씩 그 일정에 따라서 공급을 해주지. 착착착. 그래가지고 뭐 15호기가 뭐 소조립, 동체조립, 최종조립, 뭐 지상시험, 비행시험을 해서 납품하는 날이 이렇게 납품하는 날을 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뭐라고 그랬죠?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이라고 그랬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을 작성을 합니다. 뭐 각복 쫙 고려를 해서 작성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바이오 요구 조건들도 또 이것도 이제 마스터 스케줄이야. 이것도 뭐 마스터 스케줄을 이제 저기 엑셀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또 이제 그 마스터 스케줄에 따라서 뭐 가용 인력과 소요 공수를 또 정리를 합니다. 엑셀로. 또 그리고 그 마스터 스케줄에 들어가는 부품들 어떻게 되나?
부품들을 또 확보합니다. 자, 마스터 스케줄을 아까 봤죠? 좀 아까 가공, 또 소조리, 그리고 최종 조리, 시험, 납품 했단 말이야. 이게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이라는 거냐? 그런데 이렇게만 표현했지 가공 부서에서 또 생산 스케줄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 조립 부서에서도 또 생산 스케줄이 또 있어야겠지. 그냥 크게만 그려놓은 게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이고 또 여기서 이제 스케줄이 또 나오는 거야. 상세 스케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를 이제 쭉 펼쳐서 뭐 XX 부품은 원자재를 언제 사가지고 와서 언제 어떻게 하고요. 뭐 저기 가공은 어떻게 하고요. 끝나고 나서 뭐는 어떻게 하고요. 페인트는 어떻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각 부품별 포기별로 이런 식으로 또 스케줄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상세 생산 계획.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조립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최종 조립도 마찬가지야. 최종 조립도 최종 조립은 여기에다 또 추가로 여기 있다시피 광부품은 또 사오는 거는 언제 들어오는지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상세 스케줄을 짜야지만 되겠지. 그러면 사장님은 마스터 스케줄만 알면 되겠지? 그지? 사장님. 그 대신에 사장님 밑에 있는 부품 생산부서, 조립 생산부서, 시험 생산부서는 이 마스터 스케줄에서 나온 상세 생산 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겠죠? 저기 하위 부서의 본부장님들이라든지 그 생산부서의 장들은. 그렇지? 근데 일부 사장님들은, 일부라는 게 아니지. 또 꼼꼼한 사장님은 나 이것도 다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고서 왜? 나는 얘를 못 믿겠어. 어이, 이 본부장 이리 와봐. 당신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 보고 해봐. 하나하나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보면은 마스터 스케줄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겠지. 왜? 나는 요 전체를 알아야 되니까 사장님 직할 부대로 별도의 부서가 있겠죠. 거기서 각 부서의 스케줄을 지가 이렇게 보는 거야. 제대로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그렇게 하는 부서가 이제 뭐 사업 관리라든지 그렇다면 기획실 이런 데서 스텝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게 바로 그거지. 상세 스케줄, 최종 조립 스케줄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이제 요게 내가 얘기한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이런 생산 이제 계획들에 다 들어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죠. 프로덕션 오더라고 있어. 프로덕션 오더. 작업 지시서야. 작업 지시서. 자, 딱 해서 마스터 스케줄하고 딱 만들어졌어. 그리고 상세 생산 계획도 다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서 상세 생산에서 이거는 계획이잖아요. 계획.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해야 돼.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작업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프로덕션 오더를 던집니다. 작업 지시서를
현장 부서한테 줘야 돼. 야, 저기 요쪽에 오다 때린다. 요 오다, 1번 오다를 이제 명령을 딱 때립니다. 명령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시스템으로 가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프린트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여기 주지. 야, 너 이거 생산해. 딱 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프로덕션 오더를 요 스케줄 생산관리부서에서 생산한테 오더를 우리 뭐 때린다고 그러는데 오더를 내립니다. 그러면은 생산부서에서 이제 이 프로덕션 오더를 받아가지고 이거 좀 생산해야겠네. 생산해 보면 그 안에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지. 스케줄 언제 생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여기 있지만 뭐 아이템들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작업 아이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더를 때려 가지고 받으면은 이제 실제 생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 앞에까지 여기까지 오더까지 이제 때린다 그랬잖아. 교수님이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그 구매부터 시작해서 저기 언제 납품 날짜는 뭐 영업부서한테 확인하고 사업관리부서 통해서 하고 뭐 기술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교수님은 말로 했잖아. 그제? 설명한다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교수님이 얘기한 모든 액티비티는 뭘로 움직인다? 시스템, 컴퓨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생산관리 시스템이. 이게 뭐냐? MRP라는 게 있어. MRP. Material Resource Plan인가? 그럴 거야, 이게. MRP. 뒤에 나오네, MRP라고? MRP가 없네? 근데 시스템. 토탈 시스템. 웹사이트. 이런 식으로 있잖아. 생산관리 토탈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통틀어서 MRP라고 머티리얼 리소스 플래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보면은 여기 있다시피 다 집어넣게끔 돼 있어. 그 안에다가. 이거는 이제 특정 회사의 시스템이지만 그 안에 일정 크루로 그러니까 작업자들 또 공수, 목표 공수, 실적 공수, 또 생산 현황도 뭐 결품, 결함 리포트, 그리고 뭐 현장 조사, 형상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이 웹사이트로 딱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있지만 눈으로 보는 관리. 뭐 아까 회의한다 그랬지만 내가 사장님이 시스템을 탁 때려보면 이것들이 좀 늦고 있네? 이것들이 빠르네? 이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 전에는 20년 전에 교수님 처음 직장생활 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엑셀 있잖아. 엑셀 시트 들고 다니면서 김 관장님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 있대요? 알았어요. 체크하고. 이 관장님 어떻게 됐는지 체크하고. 나는 이제 체크해가지고 이거를 팀장님한테 갖다 주고. 팀장님은 또 다 모아서 상무님한테 갖다 주고. 그 상무님은 또 다른 거 다 모아서 또 사장님한테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엑셀로 했어요. 엑셀. 20년 전, 30년 전. 그렇지만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사회가 그리고 시스템이 발전하다 보니까 요즘은 저거를 이런 엑셀 시트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좋아진 거죠. 그래서 생산 관리 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되게 잘 써.
그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 각각을 다 봐야 되잖아. 어? 이게 어떤 이런 뭐야 메뉴식으로 돼 있으면 좋겠지. 근데 요즘은 또 메뉴식도 있잖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단축 코드화 시키거든. 따닥 탁 들어가고 따닥 치면은 뭐 일로 들어가고 뭐 자기 들어가고 싶은 대로 막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관리를 이제 여기 있지만 MRP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아주 뭐 프로덕션 오더를 때려가지고 이제 현장에 내려갔어. 자 이제 현장에 내려가면은 현장에서 이제 생산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받았어. 이 반장이 오더를 받았어. 요거 이렇게 생산해야겠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 밑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거기 목표 공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요거는 5매나워에 생산해야 된다. 이건 언제까지 생산해야 된다. 그 판단이 되면 이제 불러다가 이건 당신이 이건 하세요. 이건 뭐 누가 하세요? 누가 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 오더를 줘버려 담당자들한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생산이 들어가지. 근데 생산을 오더가 이제 이렇게 뭐 실제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오더가 이렇게 이제 껴가지고 나와. 이제 직장이나 조장이 받아서 이제 그 작업자한테 줬어. 그 오더를 딱 줘. 그럼 이제 오더가 왔어. 작업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작업을 해. 우리 작업 공정에서 그때 설명했죠. 첫 번째 작업. 이 클리닝 해야 되네. 오케이. 그럼 클리닝을 해. 세척을 해. 세척 끝나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 자기 시스템 있잖아. 바코드가 있거든. 그걸 가지고 여기다 쭉 긁어. 찍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시스템으로 들어가겠지? 그리고 쭉 하고 이제 두 번째 작업. 두 번째 작업은 뭐 이거야. 이렇게 했어. 끝났어. 그러면 이제 다시 바코드로 또 찍 긁어.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긁는 것들이 다 어디로 가? 중앙 통제로 가겠지? 그럼 거기서 누군가가 리포트를 빵 때리면은 이제 생산관리 담당자가 땅 때리면 나오지. 요거는 김경수가 몇 시부터 몇 시에 끝났구나. 요거는 또 누가 몇 시에 끝났구나. 이걸 다 보는 거야. 자, 그런데 보니까 김경수 이것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데 4시간밖에 일 안 했네. 이것도 나오겠지. 그치? 나머지 4시간 뭐 한 거야, 이 새끼? 놀았네? 이게 다 나와. 근데 또, 그게, 내가 하루에 근무 시간이, 7.5시간이거든, 보통? 점심시간 빼고 8시간 근무하는데 8시간에서 오전에 15분, 오후에 15분 해가지고 30분을 쉬어. 7.5시간이야. 7.5시간을 내가 근무를 하게끔 돼 있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했잖아. 작업한 거 딱 나와. 그랬더니 A라는 파트 만드는데 3시간, B라는 파트 만드는데 2시간 썼어. 그럼 토탈 5시간 일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 새끼 나머지 2.5시간에는 뭐였어? 놀았잖아. 차이가 나지? 델타 2.5시간.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지? 야, 이씨, 너 뭐였어? 2.5시간 동안. 그래서 아니, 그때 오다가 없어요. 워크 오다가.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나한테 아무도 이거를 갖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 왜? 오다가 있으면 나머지 2.5시간에 다른 거 하면 되잖아.
근데 오다가 없어. 그냥 안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또 따지는 거야. A 부품 만드는데 얘가 3시간 일했어.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A 부품 만드는데 표준 매너라는 게 있었지? 그치? 표준 매너. 이미 결정돼 있잖아. A 부품 만드는데 몇 시간 들어가야 된다고 생산 관리하고 기술이 벌써 합의를 봤잖아. 학습률을 다 고려해가지고. 그랬더니 2시간 만에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3시간 만에 만들었어. 이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해? 혼내야 되겠지. 야, 너 원래 2시간 만들면 너 3시간에 만들었네? 완전히 놀면서 했구만. 그러니까 또 혼을 내겠지. 그런데 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표준 매너가 3시간이야. 근데 2시간 만에 만들었어. 이건 좀 잘했다고 해야 되겠지? 오, 잘했는데, 그러면 이제, 너 왜 이렇게 2시간 만에 만들었니? 그러니까. 아니, 뭐, 하니까 2시간 만에 되던데? 그러잖아. 그러면은, 뭐가 문제야? 이게 문제겠지. 잘못 계산한 거겠지. 표준 매너가. 그치? 자, 교수님이 지금 얘기했잖아. 이런 거. 이거를 항공 부품이, 수만 개인데, 그걸 엑셀 시트로 못 하겠죠. 그래서 시스템이 운영이 돼야 돼. 그 시스템을 딱 때려보면은 다 나와. 이 사람의 저기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하루는 안 하고 한 달 동안에 이 사람이 작업을 얼마큼 했는지, 또 작업 효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까 얘기한 그 MRP 시스템이라는 데서.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생산 통제야. 생산 통제를 뭘 가지고 한다고?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통제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빨리 끝내.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여기다 MRP네, MRP. 하여튼, 이런 걸 가지고, 요것만 쳐다보는 놈이 있어. 회사에. 요것만 계속 쳐다봐. 계속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보고를 해, 맨날. 뭐, 일간 단위는 안 하고, 보통 주간 단위, 월간 단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간 단위 이 친구의 생산성, 또 주간 단위 이 부서의 생산품, 이것들을 시스템에서 이렇게, 이제 뭐, 원가지, 좀 있다. 여기 있네. 주간 생산회의, 주간 생산회의, 이런 데서 이제 여기 있네. 생산활동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뭐 생산활동 평가, 생산 계획 대비 실적, 납기 증수율, 인원 가동률, 작업 효율, 대량 목표 달성률, 결품률, 여기 나온 이런 뭐 예를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보고를 쫙 해. 뭐 4월 생산 실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쫙 넣어가지고 보고를 해. 그럼 이제 쫙 앉아놓고, 당신 뭐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어? 해가지고 이제 막 엄청 혼내겠지. 그래서 시스템에 아까 얘기했지만 시스템이면 시스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보고가 되면은 생산의 완사이클이 도는 거야. 완사이클. 현대자동차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기자동차 뭐 이런 거 만들므로써 사람이 별로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점점 현대자동차도 오히려 있잖아, 항공산업보다 더 철저해. 거기는 왜? 수만 대씩 제품을 만들고 또 착착착착 프로덕션이잖아. 라인 프로덕션. 그러니까 바로바로 측정이 가능한 거야. 이거 봐라. 이게 왜 이래? 이러면서 바로바로 모든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표준 공수가, 이 표준 매너, 표준 공수가
정해져 있어. 그 현대자동차 가잖아.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면 거기 이 라인이 흘러가잖아. 그럼 자기는 칙 이런 거 조립 이러면 저기 시트를 조립한다 그러면 이쪽 시트 갖다가 탁 껴놓고 빵빵빵 조립하고 다시 또 다음 차 오면 또 시트 갖다가 딱 놓고 빵빵빵 하루 8시간 쉬지를 못하는 거야. 계속 이러는 거야. 그래서 싸움이 많이 나. 야, 이씨, 너 표준 공수가 2매나원데 내가 보니까 3시간 해야 돼. 이거 잘못 선정된 거야. 기술하고 생산관리가 시기 알지도 못하면서 네 임의대로 해놨어. 그럼 막 치고받고 싸우겠지. 왜? 자기 생사가 걸려 있잖아. 월급하고 그 점을 저기 뭐지 성과급하고. 자,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자기가 사장이면 어떻게 할 거야? 막 싸우고 있으면 기술하고 생산하고 막 싸우고 있어. 생산관리하고 싸우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사장이다. 그럼 난 이러겠지. 그래? 그럼 내가 내려가서 너 작업할 때 시계로 재게. 진짜 시계로 재 가서 내려가서 얘가 작업할 때 잘 지켜봐. 시작했네. 차크다. 툭툭툭툭 지나가고 끝났네. 차크다. 그리고 저 지금 화장실 갔네. 그때는 안 재. 화장실 갔다 안 재. 그리고 다시 또 일한다면 다시 착착 재. 착착착. 이렇게 타임 그 초시계로 진짜 탁탁 재. 그러면은 이 제품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딱 나올 거 아니야. 초시계로. 몇 시간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 예를 들면 내가 잰 시간이 잰 시간이 2시간이야.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2시간으로 더 해야 된다고는 얘기 안 하겠지. 여기다가 약간 여유를 주지. 뭐 잠깐 뭐 커피 마실 시간도 주고. 그래서 여기다가 20%의 여유를 더해주죠. 그래서 표준 시간을 2.4시간으로 주지.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 자식도 이해를 하겠지. 아씨, 제가 초시계로 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작업자는 초시계 잴 때 일부러 천천히 하겠지. 천천히 작업하겠지. 일부러. 하여튼 생산 현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별의별 방법이 다 동원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싸게 좋은 제품을 빨리 만들 것인가. 여기에 계속 주안점을 두는 거다. 모든 생산 라인들.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뭐 나중에 현장 뭐 갈 때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중소기업 같다. 중소기업 가서 뭐 맨날 뭐 만지작 하면 이건 생산이 안 돼. 그래서 딱 타임 그 아까 이제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을 줘야지만 생산이 돌아간단 말이야. 뭔가 있잖아.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모든 인간들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딱 그 타임 리미테이션을 줘야지만 일이 되는 거지. 그냥 냅둬봐. 그 빨리 끝내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쉽게 끝나고 월급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 현대자동차 노조, 뭐 중공업 저기 조선 노조 맨날 싸우는 거야. 노사가. 왜? 노는 대충 일하고 돈 많이 받고 싶고 편하게 갈 돈 많이 받고 싶은 거고 사는 같은 돈 주는데 일 많이 시키고 싶은 거야. 하여튼 그래서 이 영원히 풀리지 않는 거지. 노사 문제는. 전에는 뭐 임금 많이 주세요 막 그랬거든. 요즘은 이제 임금 많이 주세요가 아니고 그러면 뭐라 하냐면 회사에서 그래? 근데 임금 많이 줄게. 그 대신에 생산성을 높여줘.
2.5시간 놀고 있는 거 이거 좀 줄입시다. 이거 내가 노는지 안 노는지 어떻게 알아요? 딱 시스템을 딱 보여주지. 봤더니 이렇게 놀고 있어요. 이거를 50%만 줄입시다. 이제 그러는 거지. 그럼 그래 50% 줄일게. 그 대신에 돈을 더 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전에는 그냥 어떠한 데이터 없이 막 노조하고 회사가 막 치고받고 싸웠지만 이제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 여기지만 시스템 안에 전체적인 계획 다 들어있어서 일을 할 때 뭐랄까 어떤 거짓, 뭐 잘못, 거짓이지 거짓, 펄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요즘의 생산 시스템입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있어요. 뭐 실적 공수가 어떻게 되고요, 진척률이 어떻게 되고요, 계획이 이거거든. 그럼 실적은 뭐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뭐 공수는 이렇게 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리포트의 모든 데이터는 이 웹사이트에서 나옵니다. 여기 보있잖아. 생산 현황은 시스템화. 눈으로 보는 관리가 돼가고 있어. 눈으로 보는. 자, 여기는 뭐 엠범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라서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그 생산관리 업무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엊그제도 어떤 이제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저기 알바를 하러 간다. 알바를 하는데 아마 교수님 같은 저기 알바 적으면은 딱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일을 해라 그러면은 몇 시간 안에 요거를 끝내주세요. 근데 만약 그런 오더를 안 하고 그냥 이 일 하세요 그러면은 나는 시간 길수록 좋잖아. 돈 더 많이 받고 편안하게 하고. 물론 이제 그런 사장님들은 없지. 뭐 요즘 뭐 하도 어려우니까 딱 몇 시간 안에 이거 좀 끝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어떤 오더 아까 작업 지시를 내리겠지만 하여튼 우리 사람들 월급쟁이들은 가급적이면 월급 많이 받고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몰라도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항공산업의 특징이 사람들이 손으로 작업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내가 얼마만큼 공수가 투입됐는지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원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항공산업의 어떤 뭐 이런 사람이 수작업을 하지만 그 수작업을 할 때의 어떤 공수관리, 일정관리는 다른 산업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자, 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추가 질문 있나요? 자, 질문 없으면은 오늘 수업은 끝내고 다음 주가 5주 차네. 시간 빨리 간다. 이제 8주 차면 또 중간고사네. 자, 5주차 박상준하고 박우군 학생이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박상준, 박우군. 자.